같은데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길게 했잖아요. 1시간, 2시간 다 보실 수 없었을 텐데,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좀 짧게 톤 다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MSCI, 하이닉스 ADR,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몇 가지 거는 짧게 제가 워드 파일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술술수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는데 목이 다시 또 아파갖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요건 제 얼굴은 조금 옆으로 칠게요. 얼굴 그 사탕 먹는 모습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네, 아까 그 파워포인트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있는데 MSCI 관찰 대상국 편입 긍정적이다. 하지만 바로 승진되는 건 아닙니다. 하면은 내년 6월 달에 실제 승격이 결정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실제 편입하려 되는 건 28년대, 27년에 승격 결정되는 거고 미리미리 당기는 거죠. 뭐 긍정적인 뭐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부족했던 게 외환 시장에 대한 접근성 이슈였거든요. 이게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어, 확률은 50%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관찰 와치리스트 편입되면은 그리고 나서 승격되는 경우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승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관찰 편입 대상되는 건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이 지금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9시, 아침 9시부터. 몇 시야? 7시간 비잖아요. 근데 이거 7월 6일부터 그냥 24시간 거래돼요. 뭐 주말에 쉽니다. 네. 주말에 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은 주말도 다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24시간 주중엔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장 끝나고 엄청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장이 끝났지만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화 한 해지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 측면에서 많이 제기됐던 겁니다. 어쨌든 7월 6일부터 그것이 시장이 개방돼요. 그러니, 그런 걸 얘기했으니까 관찰과 편익 대상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 돼서 넘어갈게요. 아까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패시브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디스카운트가 해서 된다. 뭐 10조 너무 작나? 하여튼 그 정도. 아까 그런 얘기. 우리가 근데 아까 빠진다 그랬잖아요. 선진국에 포함되면 1, 2%인데 1%만 잡더라도 180조는 말씀드렸고요. 1%만 잡더라도 대신에 우리가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비중이 한 12%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빠지고 들어오고. 근데 이미 이 지수에 관계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내가 악관적으로는 80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셨고 잠깐 말씀드린 방법 넘어갑시다. 예, 요런 얘기예요. 요거 한번 워드 파일 있으니까 한번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올려드린 거 하이닉스 얘기인데 하이닉스 ADR이 3월 중순에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작았죠. 10에서 15조 정도 규모를 한다 하는 규모였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높아졌으니까 아직 확정되거나 알려진 건 없지만은 한 3, 40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3월 달에 미리 알려졌던 거고. 네. 이게 하면은 기존의 자사주가 성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시는 신규를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규 발행하기 전에 자사주를 좀 사서 자사주를 남겨놓고 속각할 걸 남겨놓고 이게 예를 들어 자사주를 한 50조 사서 자사주를 뭐 10조건 소각하고 그다음에 30조를 상장시키는지 이 어떤 발행의 그 스킴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 당시 3개월 전에 할 때 2.4%그 정도 얘기한 게 15%였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올라가 그대로 하면은 3, 40조다. 이 숫자 바뀔 수 있어요. 3, 40조. 어쨌든 보면은 3월 24일 날 SEC에 우리가 비공개로 제출했고요. 미국의 증권거래 그 위원회 지금 심사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일 날 그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게 나오니까 사실은 24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승인이 되면은 상장은 8월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스에 편입 가능한데 속스에 들어가면 속스가 반도체 지수가 한 30개 있잖아요.
얘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이닉스가 나면서 밑에 있는 시가총액 한 10조, 20조 되는 게 한 세네 개가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게 탈락하겠죠. 뭐 그런 건 걔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3, 40조로 하지만 뭐 5, 60조가 아닌 이상 비중이 우리 본주 대비했을 때 비중이 2%, 3%가 안 되잖아요. 좀 낮아요. 네, 좀 낮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더 높인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번이 끝이 아니고 ADR 상장하는 그것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5에서 10% 정도는 ADR을 발행하는 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TSMC도 그 정도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걔네 ADR이 본주 대비했을 때 뒤에 보이면 아는데 5%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이닉스도 지금 만약에 3, 40조를 상장시키는 것이 끝이냐라고 보면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추정하는 거는 속스, iShares, 베낙이라고 있어요. SMH 등.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얘네 큰 거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들의 AUM, Asset Under Management, 얘네들이 운영하는 추정 ETF의 자금이 700억 달러, SMH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속스가 400억 달러, 속스 SX 스크린은 또 작은 건데 이 300인가? 하여튼 뭐 포함해서 대충 이게 한 2천억 달러예요. 2천억 달러에서 몇 퍼센트가 추정하느냐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추정하는 금액 중에서 얼마나 실제 하이닉스 할 것이냐는 건데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는 4%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립적 2%. 그러니까 2%, 4% 사이 정도가 속스 내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ETF 인덱스 연계 자금을 대충 200조로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조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요거 얼마야? 1,400억 불, 2천억 불. 하여튼 계산 이상한데 하여튼 200조 정도면 맞아. 200조 정도면 편입해서 5%면 10조고 4%면 8조니까 약 6조에서 10조 정도는 하이닉스의 투자 ADR을 투자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을 거라 추정하는 거죠. 아까 기억나요? 우리 그 MSCI 인덱스 참여해보면 적게 잡은 사람 30조, 많이 잡으면 80조 정도 한국에 들어올 자금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MSCI 그 선진국 편입 관찰 대상이 되면 30조, 80조 얘기했잖아요. 100조는 장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30조, 80조인데 아까 하이닉스가 만약 ADR로 들어와서 이건 다른 거죠. 8조, 10조 정도 수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밸류가 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ADR 발행하는 거 삼성 하이닉스 한 40조 이내고 패시브 자금이 한 뭐 3%, 4% 이렇게 들어오면 8조. 그럼 우리 발행하는 규모의 한 20%가 ETF가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ADR 상장이 긍정적이고 본주에 다시 영향을 준다. 이렇게 가설이 되는 거고요. TSMC ADR 상장 이건 뭐 보세요. 예전에 30년 전에 상장할 때 전체 그 당시에 시가총액의 한 5%, 7% 정도가 ADR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40조 이내면은 비중이 좀 처음 스타트는 낮은 거예요. 이 끝이 아니길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건데 이것이 바로 PR을 바로 10배, 12배 갈 것이냐? 이렇게 너무 오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TSMC가 그랬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초반에는 대기하고 있는 수가 있으니까 확 들어왔다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의미 있게 높아지는 건 시간이 과거에 걸렸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PR 변화는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계속 고고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아까 10배, 13배 9배, 10배, 9배, 10배가 11배, 12배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할인율이 20 몇 퍼센트가 유지가 되더라도 지금 8배 안 되는 7배 정도 되는 것이 9배 정도까지도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의외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또는 8배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20%, 30%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기적으로 비중이 올라오면은 아마 여기는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만 미니멈이 7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가장 미니멈이고 9배는 쉽게 될 것이고 진짜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경쟁 요인이 있잖아요. 도미넌트 못하고 HBM에서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의 HBM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넌 HBM이 훨씬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되면 다시 HBM4E가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기술적인 이슈가 되는 것인지 여전히 수요가 넘쳐져서 HBM 도미넌트 하는지 안 돼.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반도체 가격만 중요하겠다 다른데 결국에 가서는 7배, 9배에서 10배 이상은 확장되겠죠. 근데 속도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요거는 파지티브하고 마이크론하고 같이 간다. 근데 그 갭이 25%, 20%가 얼마나 좁혀졌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하이닉스하고 아까 MSCI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반도체 관련되는 겁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칩설한 거, 송명섭 위원하고 같이 한 거 올린 거 보셨죠? 여기 많은 얘기 했는데 AI에서 정리하다니까 몇 가지 정리했더라고요. 이 AI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개만 정리 드릴게요. 일단 뭐 반도체 수요가 좋고 뭐 서버가 얼마 들어가고 공급이 늘어나는데 업체들의 공급량은 늘지 않으니까 수요가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보수적인 친구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수적인 측면의 기질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더 안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재작년에 많이 틀렸으니까, 재작년에 틀렸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뭐 대신 알게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받아들일 건 있죠. 요겁니다. LTA는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 이게 핵심이에요. 변동을. 사이클이 자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LTE 맺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빅테크 맺었어. 큰 업체하고 물량을 내년도 맺었어요. 100개 가져가기로 했어. 그리고 내년도 가격이 30% 빠져도 10% 이하 빠지는 가격으로 사면 안 돼 라고 리걸리 바인딩하고 손에 악수하고 뭐 MOE 맺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 가격은요, 실제 가격, 그때 가면서 가격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아니, 내년 거 맺었는데 내년 거 맺고 다음 분기,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실제 살 거 아닙니까? 실제 사 들어갈 때, 자, 롱텀을 3년치, 2년치 맺었어요, 물량을요. 그런데 실제 매월 사 들어가는데 그 매 분기 실제 매 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8년, 27년도 2분기, 그러니까 1년, 2년치를 계약 맺었지만 매 분기 실제 가격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실제 현물 가격에 연동되는 겁니다. 근데 현물 가격보다 프로텍션이 되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설사 그렇게 돼도. 왜? 가격이 그렇게 안 빠질 거니까. 그게 중요해요. 가격이 그럼 올라가. 그러니까 LTA 비중이 아직 20% 30%뭐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50% 된답시다. 27년도 중반에 50% 됐어. 근데 그때부터 가격이 또 올라가네. 현물 가격이 30%?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과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 업체들이 우리 거 사가지고 간데 그때 가격이 50% 올라가도 그거 못 먹어요. 이제는 롱텀 어그리먼트로 아마 캡을 쓰였을 겁니다. 현물 가격에서 10% 이내로 움직이도록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정확히 누가 베리파이는 안 해줘요. 왜 모르냐? 몰라요. 회사가 얘기 안 하니까. 누가 아느냐? 아는 사람 있겠지. 삼성전자의 그 맨 위하고 하이닉스 맨 위하고 그 넘버를 보는 사람은 알 겁니다. 마케팅부는 알 겁니다. 마케팅부 사람 있으면은 잘 물어보세요. 그거 돈 가치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마케팅부도 옛날 같으면은 부서가 5개. 제가 마케팅부 있어봤잖아요. 송명섭에도 마케팅이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넘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이상 하는데 실제 실행될 때 과제가 나오는데 어카운트가 고객이 8명 있잖아요. 다 달라요. 조금 더 다 다르다. 기본은 위에 올라갈 때 넘는 거 안 먹는다. 내려갈 때 안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10에서 마이너스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건 15% 가고 마이너스 15% 되고 어딘 달라요. 그게 어카운트 담당, 고객 담당, 세일즈맨보다 세일즈맨의 능력이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다 모아서 마케팅부가 알기 때문에 정확한 거 알려면은 마케팅 부서의 인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마케팅부의 실제 인재를 딱히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 명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누굴 거라는 건 저 추측하는데 그분하고 제가 인연이 없어서 후배지만 누구랑 얘기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존 애널리스트 중에서 그 마케팅부의 핵심적인 지금 LTA에 대한 스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은 계속 조정한다. 위에 업사이드도 버리고 밑에 다운사이드를 프로텍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천착하면은 송명섭 씨처럼 여전히 PER을 안 하고 PBR, ROE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맞느냐 하면 조금 지금 흐름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데
내용을 잘 보셨으면 아는데 저는 85% 동감해요. 결론적으로는 PBR, ROE로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줄이나 PER로 해가지고 하나 결론이 아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변동이 될 때는 차이가 있죠. 지금은 다운사이드 변동이 아니니까 이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서 그 소리나 개소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개소리는 아니에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비교할 때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이 ROE가 얼마고 PBR이 얼마니까 하이닉스가 얼마다. 그 논리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과거 사이클, 얘네들의 과거 사이클 ROE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 몇 년 전에 ROE가 높을 때 40 몇 프로고, 그 당시에 PBR이 얼마였는데, 지금 그 정도를 준수하면은 이 정도 갈 수 있다. 이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접근은 옳았다. 근데 목표 주가는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나오나 비슷비슷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중요할 수 있다. LTA는 위를 버리는 거고, 하지만 밑에를 받치는 거니까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건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익 전망이 높아지잖아요. PER 배수는 그만큼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는 갈 거예요. 이상하죠. 이익 전망은 계속 높아지더라도 PER은 그 정도 각도는 안 따라간다고요. 왠지 아세요? 위에 업사이드를 버렸다니까요. 위에 업사이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500조, 600조 나오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보다 20%, 30%. 20%, 30%라는데 목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실제 주가 그렇게 올라가냐? 그러지는 않다고요. 왜? 실제 업사이드를 없앴다니까요. 다운사이드가 있을 때 다운사이드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내가 지금 100을 벌고 있는데 실제 한 150 벌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좋아서 자꾸 200, 300 번대. 그러면 기울기가 30%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하고 실제 주가는 그렇게 안 따라간다니까요. 왜? LTA를 많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업사이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업사이드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ADR 발행하고 그다음에 MSCI 인덱스, MSCI 편입되고 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줄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 올라가는 거 그 각도의 밸류에이션 갭을 좁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고, 그 속도가 이익점만 올라가는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거에 올라가는 그 각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전히 ROE, PBR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제가 아까 송영섭이 그걸 동감하는 거는 하이닉스의 경우에 하이닉스를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갖고 한 거거든요. 그게 맞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삼성전자 과거 20년 정도 했을 때 ROE하고 지금 ROE하고 배기해서 한 거는 맞는데 미싱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적절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걸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 방송 보지 않은 저 친하다기보다 얘들은 같은 옆에 부서였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는 거죠. 많이 늙었더라고.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이 얘기 중에서 와닿았던 건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에이전트 AI 시대에 CPU 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CPU를 만드는데 소캠이 부족하면 못 만드는 게 아니니까 소캠을 쪼개서 들어가고 소캠 단위당 줄이고 CPU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좋으니까. 많이 만들고 싶어. 세버. 그런데 정작 CPU는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드냐고. TSMC가 만들어요. TSMC가 만든다고. TSMC가 다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인텔에 준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가 삼성한테 오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CPU 숫자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TSMC 캐파가 부족해. GPU 중심화. GPU 누구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GPU가 더 중요해요. CPU보다는 GPU가 비싸단 말입니다. CPU 난리치니까 마치 CPU 시장이 GPU보다 훨씬 높은 건 그거 아니에요. CPU가 중요도가 높아진 거지 GPU가 중요도가 낮아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뭘 생산만 하면 되거든요. 캐파는 부족하니까 TSMC는 GPU가 중심이에요. 그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머리 있죠. AP 프로세서. 걔네들 거도 일부 만들어져야 돼요. TSMC의 캐파의 넘버 1, 넘버 2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에요. 합해서 50%라고. 그러니까 CPU 그리고 나머지 브로드컴도 있고 다른 것도 AMD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올라가서 CPU의 중요도가 부족하니까 캐파 싸움을 하는데 TSMC 파운드리 캐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약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주가를 볼 때 CPU 증가하면서 CPU 가격 올라가서 이 주가 올라가는 거 좋죠. 100배, 50배. 근데 파운드리 캐파가 얼마나 빨리 해소될 수 있는가도 실질적인 넘버원 하는 데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애널리스트의 핵심은 LTA는 의미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에이전트 AI CPU 좋은데 파운드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장기화적으로 되면은 이게 CPU로 생산을 덜 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른 거에도 영향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의 핵심은 반만 믿으세요. 이게 틀렸잖아요. 틀렸으니까 27년까지 서플라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이 친구도 인정했고 다 인정했어요. 이제 다 인정했어요. 100%. 그러니까 이제 바클리가 27년부터 빠진다,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소수 의견이고 국내 한두 명이 27년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멈출 수 있다. 이것도 소수 의견인데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도 28년부터는 생산량이 급증한다 라고 얘기해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낮은 주가에 살아. 요 뒤에 주가는 낮은 주가에 살아. 이건 맞아요. 근데 28년부터 가격이 확 내려갈 것이냐. 근데 아까 얘기했죠. LTA를 맺어서 비중이 높아지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wait and see.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한데, 그 댓글 중에서, 그 칩설 댓글 중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가 하셨는지 아니면 제 코너에서 구독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PU가요. CPU 연성입니다. 갑자기 머리 아픈 얘기 했으면 미안해요. 저기, 어디야. 팔란테가 온톨로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CPU가 온톨로지 AI 구동의 필수적이다. 머리 아파 안 들으셔도 돼요. 잠깐. 근데 한번 듣고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CPU 많이 얘기했는데 CPU는 뭐 오케스트레이션, 뭐냐 GPU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CPU가 앞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데이터를 올바른 곳에 갖다 주고 어디가 GPU가 노는가 싶어서 일을 자체 우리 하려 로드라는데 일 자체를 어떻게 분산해 줄까 이런 것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CPU라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건지 보완도 해주고 이게 데이터 제대로 된 데이터 이상한 데이터 들어온 거야? 아니면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메모리한테 어느 메모리에 보내줄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해 주는 게 모든 게 다 CPU가 하는 거거든요. GPU는 계산만 더럽게 많이 하는 거예요. GPU가 돌 수 있도록 모든 걸 행정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 고참 과장 정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CPU가 온톨로지 AI 구동의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구독자들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톨로지 AI란 뭐냐? 그 얘기 하기 전에 현재의 우리가 LLM 대형 언어 모델 생성형 AI가 무엇이냐? 까먹었나요? 생성형 AI는 확률 베팅이에요. 확률 베팅. GPT 치면은 내가 치고 난 단어 다음에 뭐가 나올이 확률이 뭐가 어느 단어가 적절한 것인가? 그 확률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뭐 그 얘기지. 클로드도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미나이도 과거 여러 가지 그 인터넷 포함해서 수많은 패턴을 학습해서 그래서 어떤 확률이 될 것인가 추론해서 해주는 게 생성형 AI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만 있나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 없으면은 다음 단계를 못 가잖아요. 세상의 개념과 개념 그거를 연결시키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저장하고 추론하는 거. 이게 온톨로지입니다. 관계예요. 관계를 구조적으로 저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잘 들었는데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회사라는 개념, 관계, 반도체 하면은 AI 서버의 사용, 그 관계, AI 서버가 많이 사용되면은 필요하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되면 전력 수요 급증. 이게 뭐예요? 이 관계 개념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망, 이걸 영어로 knowledge graph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하는 것이 온톨로지 AI예요. 추론됐겠습니다만 레벨이 질문하고 답하고 간단한 레벨에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은 이제 추론하는데 관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 이해하는 게 뭐 하느냐? CPU가 하는 거라고요.
GPU는 수많은 데이터를 행렬로 확확 연산해서 학습하는 거죠. 수천 개를 동시에 계산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톨로지 AI,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저장하고 추론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갑시다.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면, 삼성전자 단어 알죠? HBM을 공급하면 HBM하고 어떤 사람의 연계인가 관계를 알아야 되죠.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탐색하고, HBM이 뭔지 알아야 되고, HBM을 공급하면 어떤 사람, 그 HBM을 갖다 쓰는 회사가 있을 테니까 엔비디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HBM하고 GPU 엔비디아 연결해서 뭘 만들어요? AI 서버 연결되잖아요. AI 서버 연결하고, 그게 모아서 데이터 센터가 되고, 그게 되니까 전력 연결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관계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길어지면은 수많은 관계를 순차적으로 탐색부터 해야 되겠죠. 탐색하고, 그래서 메모리하고, 그 다음 가지치고, 만약에 이거라면 다음 거 뭐고, 이런 조건문도 달고, 그렇게 해서 아까 knowledge 그래프를 탐색을 많이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 잘하냐? CPU가 잘한다고요. 그래서 GPU는 삽질하는 걸, 10,000명도 삽질을 잘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10,000명 각자가 열심히 기본적인 체력이 되고, 이런 젊은 사람 하면은 삽질을 잘합니다. 10,000명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뭐 체력이 안 되는 60대 델라운 아저씨하고 20대하고 다르잖아요. 10,000명 하나하나 GPU 성능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GPU 자체의 기능이 뭐냐? 동시에 삽질하는 거라고. CPU는 탐정. 아까 수많은 관계를 연결시키기 전에 개념도 알아야 되고, 개념을 파생해서 브랜치해서 관계를 순차적으로, 물론 빨라야 되겠지. 이거를 한 세월 걸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GPU보다 안 빠르더라도 탐정을 해서 그 사건과 개념을 연결해서 추적하는 거, 이 CPU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질문과 답이 아니고, 질문하면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거를 검색하고 검증하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knowledge graph를 추론해서 그 베이스로 행동까지 해주고, 그런 플랜 2C를 하는 그런 과정에 됐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GPU보다도 CPU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생성형 AI, 우리가 아는 건 GPU 중심이지만, 온톨로지라는 이것이 개념과 관계예요. 온톨로지는 개념과 관계, 개념과 관계를 쫙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을 딱 달라붙어갖고 잘한 거,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완벽하게 실수 없게 한 게, 그게 팔란티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온톨로지 AI 에이전트가 더 많아지잖아요. 관계를 탐색하고 추론. 그럼 CPU 중에서 더 커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고 GPU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CPU가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의 이슈 아니에요. 26년, 27년도 이슈도 아니에요. 28년, 29년 이슈입니다. 26년, 27년 상반기까지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보세요. 근데 그래도 구독도 하고 그러는데, 반도체 구독도 하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야 그건 그거야, 좀 아는 척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돈 5억 벌고 3억 벌면은 그런 소리 하고, 아이한테 그런 정도 알려 주셔야 되잖아요. 아는 척도 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봤자 뭐 도움 안 돼.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쓸데없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죠. 예. 쓸데없는 거지만 결국은 쓸데있게 되는 그런 정보는 한켠에 콜드 데이터처럼, SSD처럼 자주 꺼내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빨리 꺼내 쓰진 않아도 어딘가에 기억하고 있을 만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D램이 어디 쓴다 그랬어요? 서버. 그러니까 GPU 자꾸 하는데, 우리 그 AI 핵심은 서버라고. 서버가 D램 시장의 50% 이상이에요. 60% 대충. 서버도 AI 서버도 있고, 근데 너무 들어가니까 서버. 그리고 예전에 한 40% 차지했던 게 휴대폰인데, 휴대폰이 줄어서 한 30%. 그리고 예전에 30%, 20%인데 PC가 10%. 그 다음에 10%, 30%. 휴대폰이 20%, PC가 10% 이하. 30% 정도. 그 다음에 그래픽, 뭐 게임 이런 거 합해서, 그래서 서버 60%, 나머지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 거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피지컬 AI 시대 되면 반도체가 더럽게 많이 쓰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맞냐 틀리냐? 맞고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참 어려워요. 방송에서 얘기할 때.
저 사람 뭔 소리 알고 하는 소린가? 그 설명할 시간도 없고. 누구랑 만나면 얘기하느냐? 이거는 세철이하고 리서치 기관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아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걸 너무 강조하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근데 걔네들 아는데 그게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불러 제낄 때는 오바예요. 저는 30년 경험상 그걸 알죠. 처음 얼마 10년 안 되는 애들은 그걸 몰라요. 뭘 들으면 그게 대단할 것 같아. 대단하지. eventually. 근데 주가가 얼마나 빨리 사느냐. 우리 모든 게 전고체처럼 아니면 뭐 조선 방산처럼 3년 계약해서 때ren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정화되고 폭등한 건 맞지만 3년 층클 땡기고 LTA가 늘어나지만 3년 층클 땡긴 수주가 LTA의 40% 50%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수요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그 전망하는 그 산업 자체를 뿜뿜 해가지고 올라가는 주가들이 뭐예요? 테슬라하고 뭐지? 스페이스 X거든요. 스페이스 X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꿈을 막 현실화하려고 하고 돈을 펀딩을 하고 끌어당기고 사람들이 자금이 넘치면 일단 베팅하고 보고 하는 거 맞아요. 돈에 돈을 넣고 마는데 그 밑에 단에서 서플라이 체인은 밑에 단에 내려오잖아요. 뭐 위에 있으면 서버 있고 그다음 밑에 뭐 있고 반도체 있고 패키지 있고 밑에 장비하면 밑으로 오면 올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빨리 땡기면 리스크가 커져요. 언제?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안 터지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거를 에딩할 때는 그거 에딩할 때 여태까지 한 번도 투자 안 하다가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에딩하는 거 좋다 이거지. 이벤츄얼리 괜찮다니까. 이벤츄얼리 괜찮은데 이벤츄얼리가 1, 2개월이 아니고 2, 3년 뒤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땡기. 그래서 그런 거를 밸런스 있게 하기 중요한데 그걸 까먹는다 이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산 순간에 그걸 믿고 싶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코 나쁜 거 이상한 얘기를 이 아까운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웅장해 가슴이. 그럼 메모리 시장. 그레이트. 게임 끝. 그러면 안 봐도 돼. 휴머노이드 판매량에 대해서 이거 챗GPT하고 제가 한 거예요. 챗GPT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말씀, 근데 제가 느낌이 있으니까. 2030년도에 보통 1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 비관적인 거 보실 건 없어요. 어차피 하는 거. 근데 이건부터입니다. 현재 로봇에서 디램이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안 크냐? 30년은 넘어야 돼요. 3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30년 뒤가 아니고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도체 끌어당기는 반도체가 일찍 땡기더라도 28년도?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메모리 많이 씁니다. HBM이, 디램이 64GB. 휴대폰에 PC 얼마 들어가요? 12기가, 8GB니까 얼마나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리고 2세대 되면은 256기가, 고급형은 512, 장기적으로는 1TB. 이렇게, 에, 에, 저기, AI도 해준다 이거지. 업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300GB, 친절하게. 계산 나왔잖아요. 100만 대 300GB. 계산하라 이거죠. 왜 근데 이 정도냐?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스마트폰 서버 시장에 비해 아직 작다. 많이 작아요. 많이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HBM을 쓸 필요는 없어요. LPDDR은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100만 대 300GB. 포인트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만 대 300만 대. 네.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 가지 얘기 이건 뭐냐 하지 말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고 물류 로봇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여러 가지가 있죠. 대수 기준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가장 적어요. 아까 100만 대, 200만 대 기억나세요? 100만 대, 200만 대도 있지만 그다음 메모리는 1TB도 있지만 장기니까 28년, 30년이 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00GB. 100만 대 300GB만 하고 나머지 로봇이라면 휴머노이드 말고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AMR 이게 모빌리티인데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건데 메모리 용량 해봅시다. 첫 번째 이 가장 물량이 많은 거 물류 산업용 로봇 여기는 메모리가 작습니다. 지금 1GB인데 휴대폰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휴대폰이 몇 개 팔려요? 휴대폰이 12억 개라고요?
휴대폰 12억 개인데 산업용 로봇 이거 하면서 100만 대 200만 대니까 엄청 말도 안 되게 작죠. 메모리 늘어나봤자 4기가 16기가. 계산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협동 로봇. 협동하니까 메모리가 더 늘어나는 게 맞겠죠.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비전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강화되면 메모리가 순간순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도 적진 않아요. 근데 아까 협동로봇 몇 개라고? 협동로봇이 100만 대대. 협동로봇이. 휴대폰이 몇 개라고? 12억 개라고. 휴대폰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가 올라가도 휴대폰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물류 로봇 해볼까요? 물류 로봇 좀 늘어나나요? 예, 물류 로봇은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죠. 200만 대. 물류 로봇은 서비스, 휴머노이드와 함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건 물류,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이죠. 그 수백만 대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넘어가고 물류 로봇. 메모리 늘어나네. 지금도 좀 적지 않고 30, 64기가.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아까 300기가, 500기가 될 수도 있죠. AI 추론, 휴머노이드 필요해요. 예.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따라오세요. 그럼 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얼마 상합니다. 스마트폰은 평균 12억 개 정도 됩니다. 30년, 5년 뒤에도 별로 늘지 않다 가정하면 12억 5천만 그대로 하고 메모리를 지금 작거든요. 평균 16기가. 이거 늘어날 수도 있죠. 이것도 AI 스마트폰 되면 이것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용의 숫자가 작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6GB라면 이게 20엑사바이트예요. 뭐 이상하죠? 이게 잘 모를까봐 기가바이트. 그쵸? 요거 계산하면 20엑사바이트예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뭐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엑사바이트 찾아보세요. 엑사바이트 챗GPT 얼마야 하면 이게 이겁니다. 20엑사바이트인데 이게 스마트폰 용량이에요. 그 로봇용 메모리는 얼마냐? 이거의 한 2%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이거 봐봐요. 얼마야? 산업 로봇 0.01, 0.01, 0.07, 0.3 이게 가장 크죠. 휴머노이드가 합하면 얼마죠? 0.5 정도 되지 않습니까? 0.55 엑사바이트. 자, 120만 대, 40만 대, 150만 대. 휴머노이드가 2배 된다 합시다. 이게 200만 대 된다 하더라도 메모리가 2배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만 대 300GB는 0.3 엑사바이트. 이게 2배 되면은 200만 대 한 600GB 이렇게 되면은 0.6기가, 0.6기가, 0.6 엑사바이트. 합하면 맥스 0.7에서 0.3, 0.4 정도 엑사바이트예요. 얼마 되죠? 2%. 0.7 되더라도 5%.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지금 예측을 2배로 하더라도 2%에서 5%니까 스마트폰이 또 더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수는 안 성장해도 AI 스마트폰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엑사바이트 이상인데 이게 0.3에서 0.7 엑사니까 단자리수 이하라고. 그럼 주가의 영향이 이걸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거는 오바다. 물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별도로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도 이 범위 내에서 금방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란 말이죠. 비중이 한 10%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얘기예요. 와치는 합시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테슬라가 또 500만 대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준 200만 대, 기준 200만 대, 기준 200만 대, 보수 50만 대. 그래, 테슬라 200만 대 합시다. 테슬라 200만 대 하면은 아까 요거에 200만 대 들어가잖아요. 이거 용량이 더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이게 테슬라까지 포함하면은 한 7, 8%? 7, 8%될 수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까지 하면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다. 그것만 보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옵티머스 다시 200만 대 계산해서 이게 뭐 128. 왜 낮게 잡는지 아세요? 이 테슬라 이런 쪽이 메모리를 높게 잡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데. 0.25 엑사바이트. 그럼 테슬라용으로 1.3% 계산했는데 그럼 아까 1.3%하고 아까 2, 3% 정도인데 혹시 올라간다 치더라도 맥스 5에서 7%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D램 수요는 현재로서는 3% 수준 예상되고요. 많이 올라간다면 뭐 한 5% 수준은 예상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2030년 거를 2027년도 넘어가기 전에 이걸 가지고 피지컬 AI 로봇 때문에 D램 쪽의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항상 말은 안 되지 않지. 개념은 맞으니까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데 자율주행 얘기할 거예요.
아까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다릅니다. 자율주행은 조금 다릅니다. 자율주행은 달라요. 자율주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속도로 자율주행하는 것이 한 3천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언제? 5년 뒤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면 첫 번째 자율주행이 어떤 게 자율주행이 중요한데 뭐 전체 자동차 시장은 지금 연간 한 9천만 대거든요. 해가 바뀌면 1억 대 넘을 수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한 40% 이내, 이게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로봇택시, 무인택시, 이게 500만 대 5%. 레벨 4 개인용 택시 2%. 그 나머지 뭐냐? 일반 택시죠. 일반 자동차죠. 자율주행 아닌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50% 넘는다 보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것에 메모리가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 봅시다. 현재 일반 내연기관에서도 D램이 사용됩니다. 일반 내연기관 D램 사용돼요. 근데 아까 D램이 아까 메모리가 얼마나 일반 그 자동차가 9천만 대. 9천만 대 휴대폰 몇 개? 12억 대. 휴대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휴대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메모리도 휴대폰보다 적죠. 그럼 어떻게 되죠? 차량용 자동차가 일반 휴대폰보다 단자리 수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무슨 얘기 알겠죠? 테슬라급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테슬라 얼마 안 팔리잖아요. 몇백만 대 팔려요. 200만 대 못 팔리니까 9천만 대 중에서 이 메모리가 반도체 D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지요. 네, 30년 가봅시다. 30년 뒤에 메모리 늘어나죠. 지원적으로. 이게 늘어나요. 휴대폰보다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일반차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레벨 3, 레벨 4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지금 16, 32가 많은데 이것부터 예측이 달라집니다. 10배. 32가 아니고 10배, 8배 이렇게 늘어난다. 로봇택시. 여기부터 포캐스트가 달라요. 이 예측은 저도 아까 로봇보다는 좀 달라져요. 로봇하고는 다른 메커니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카멘트를 한 게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카멘트도 쫓아다녀야 됩니다. 잘 메모해야 되고. 마이크론 CEO가 얘네 딜에 만든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얘기 하나요?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외국계가 왜 신뢰를 받냐면은 중요한 정보를 가끔 알려줘요. 꾸준히. 한 번 알려주고 1년 만에 알려주고 이렇게 안 하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기네가 빅그로스 얼마? 이거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하나 없습니다. 제가 외국계하고 얘기하고 외국계 회사도 안 하는데 그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개무시하지만 거기는 그걸 어프리시에이션 한다는 얘기죠. 레벨 4 자율주행차 한 대당 300기가 이상의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4 300기가 그럼 필요할 것으로 언제? 장기적이지. 그러니까 30년도에 레벨 4에서는 300GB 쓸 수 있다? 그건 의미가 있죠. 일반 테슬라급 지금 30기가가 300기가 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까 1억 개에서의 이거 4천만 대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자율주행은 4천만 대, 3천만 대 하면은 엄청난 거죠. 3천만 대, 300기가. 기억 안 나세요? 로봇? 로봇 얘기할 때 얼마였어요? 로봇 얘기할 때 개수가 이게 100만 대, 200만 대겠잖아요. 다 합해봤자 500만 대도 안 되는데, 500만 대도 안 되는데,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9천만 대, 1억 대에서 몇 개가 자율주행이냐 이런 거니까 한 3천만 대, 기천만 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메모리가 뭐 만만치 않게 300GB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이니까 이거야말로 그런 코멘트가 나온 게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500GB가 될 수도 있어요. 로봇은 한계가 있어요. 로봇은 우리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 때 자동차보다는 조금 그 로우 파워 이런 거, 파워 스펙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 스펙 사이즈, 이 가슴파 이쪽 안에 들어가거든요. 메모리 적층하는 거, 로우 파워 이런 것이 더 민감하죠. 제한적인 거고. 근데 자동차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그러면 300GB 이상이면은 실질로 잘 되면 한 500GB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천만 대, 2천만 대면 달라지죠. 계산해 봅시다. 보수적으로 했을 때 3천만 대, 64GB. 뭐 레벨 4도 있고 2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충 2.5 엑사바이트가 나와요. 아까 휴대폰 얼마라고? 20 엑사바이트. 딱 보수 잡더라도 10% 이상이잖아요. 의미가 있죠. 좀 높여볼까요? L2, L7. 그러니까 레벨 4는 낮게 잡은 거죠. 500만 대. 레벨 2, 3 4천만 대. 이거 96GB. 요렇게만 하더라도 레벨 4를 많이 안 잡았는데. 왜냐면 레벨 4가 아까 적적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레벨 2만 되더라도 4천만 대. 레벨 4로 되면 500만 대. 이렇게만 잡더라도 자 봐요. 레벨 2가 3천만 대 64.
레벨 4 200만대 300GB 합하면은 2.5 EB 보수로 잡은 자율주행 레벨 2 이상 것이 3,200만 대 정도면 전체 자동차의 30%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레벨이건 자율주행 차예요. 30%. 그거의 평균 메모리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평균적으로 64, 300GB 하면은 결국은 2.5 EB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을 조금 높이면은 5 EB 평균 잡았을 때 2.5에서 5 EB 아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2030년의 예상 디램 메모리가 대충 얼마였어요? 20 EB.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에서 20%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죠. 이건 의미가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면 아까 300GB 그것만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9.4면 44. 그래서 평균 2.5에서 9.4, 평균 5GB, 5 EB 하면은 스마트폰에 최소한 10%, 20% 이상, 30%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보다도 자율주행차는 훨씬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피지컬 AI 할 때 로봇, 휴머노이드가 스마트폰 반도체 디램에 영향을 미친다. Too early to say. 너무 이르고요. 자율주행차가 잘하면 스마트폰 못지않게 의미가 될 수 있다? 못지않은 건 아니고요. 못지않은 건 아니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너무 fut발치 마세요. 우리가 AI라는 건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서버가 비중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반도체 디램이 있을 때 서버의 비중이 지금 60%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20% 30%였다고요. 20% 30%였는데 이게 엄청 AI가 되면서 서버 시장이 디램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60%가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고 스마트폰의 비중이 오히려 40%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AI가 갑자기 부음하는 그런 강세의 각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 중에서 휴머노이드는 일단 제껴놓고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D램의 수요는 스마트폰의 수요에 비견을 안 할지언정 스마트폰에서의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비중에 한 10에서 한 30% 정도가 될 수 있으니 이 정도라면 스마트폰의 한 30%, 20% 정도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꽤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2030년이고 이것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은 이거 역시 28년도 정도의 악유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송명섭이 얘기할 때 제가 반만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수급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28년도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푹푹 빠질 것 같아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LTA가 맺기 때문에 푹푹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빼고 이런 것이 애딩이 되면 처음부터 10% 40%는 아니죠. 근데 28년부터 조금 애딩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내러티브 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과거 패턴하고 다른 주가 흐름이 갈 가능성은 꽤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워낙 그 수급과 센티와 매크로의 변수가 있고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추세로 27년 8년이 되면은 이러한 흐름을 저해는 못하더라도 자꾸 신경이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꼭은 아니지만 목표 주가가 연동되긴 하지만 20, 30%의 애누리를 갖고 안전 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한데요. 꼭 월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